자, 양의실수 A에 대해서 4차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행렬을 정의하는 방식인데 이런 문제 아마 꼭 하나는 나올 거예요. 싫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행렬 자체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얘네를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얘는 뭐예요? 주대각선이라고 불러요. 행렬의 주대각선의 성분입니다. 그러면 주대각선의 성분을 전부 다 A분의 1로 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예. 이게 되게 웃긴다. 사실은 4차 정사각형의 곱셈을 니네한테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주로 2차 정사각만 시키잖아. 정의는 돼 있으니까 못할 건 없죠. 예. A분의 1, 0, 0, 0 그러니까 주대각이 아니면 전부 다 0이니까 얘는 빠르게 쓸 수 있죠. 그리고 행렬 B는 뭐라고 했냐면 I 플러스 J가 5라는 건 4행 1열, 3행 2열, 2행 3열, 3행 2열, 그죠? 그 다음에 1행 4열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대각선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여기가 A제곱 더하기 2 0, 0, 0 0 A제곱 더하기 2 0, 0 0, 0 A제곱 더하기 2 0 그리고 0, 0, 0 A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곱셈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곱셈을 한다고 하면 앞 행렬의 행과 뒷 행렬의 열을 번호 맞춰서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을 내가 곱해야 되냐? 아니 안 곱해도 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안 곱해도 된다고. 아니 왜냐면 어차피 0이 다 들어있잖아. 둘 중 하나 0이 있잖아. 실제로 곱셈은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할 거잖아요. 근데 곱 하나만은 0인데 이걸 뭘 신경을 쓰고 있어? 그럼 뭘 찾아야 돼? 0이 안 되는 유의미한 상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반대 아니에요. 뭐가 반대야? 오른쪽은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에? 뭐라고 이렇게냐고요? 아니 뭔 말이야? 이쪽에 있잖아요. 예. 오른쪽 거에서 A 제곱 플러스 B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정의가 다른데? 아니 그러면은 다 0되는데. 예? 다 0 된다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다 0 돼요 진짜로? 그럼 답이 0이에요? 하나 되잖아. 얘랑 얘랑 곱하면 0 아닌 거 나오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는 뭐야? 아니 왜 안 곱해보고 얘기를 해? 실제 곱해봐야 될 거 아니야. 봐봐. 내가 봤을 땐 곱셈의 원리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곱셈의 원리는 앞행열의 행의 열의 번호와 뒷행열의 열의 행의 번호가 똑같은 애를 곱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1행의 1열이잖아. 그러니까 1열의 성분이니까 뒤에서 뭐냐면 1행의 성분이 0이 아닌 걸 찾아야 되지. 1행의 성분이 0이 아닌 거 사실 얘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곱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얘는 얘랑 곱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냥 곱셈을 안 해보고도 이거 성분 다 더하면 뭐냐면 A 더하기 A분의 2 4개다. 이걸 알아내라는 말인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실제로 곱셈을 해보란 얘기가 아니고. 이 새끼들 마음에 안 드네. 사실 얘는 산수기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산수기하는 공통적 2잖아. 그거 아니면 A 제곱 그거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산수기를 써서 답을 내보면 4 곱하기 2루트니까 이제 답은 8루트를 쓸 텐데 맞아요? 근데 이건 공수원이잖아요. 그러면 서술형이가 나와 산수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현수 어떻게 할 거야? A가 0이 아니니까 어, A 곱해가지고 A 곱해가지고 이차함수 최소값 구하고 A를 어떻게 곱하냐 이게 식인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B 아니 2 이런 문제 안 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a 더하기 a분의 아니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루트 a분의 루트 2의 제곱 뭐 이딴 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도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a 더하기 a분의 1을 k라고 해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ka 플러스 2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네,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k가 양수여야 되고 왜냐면 합이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음수는 안 되잖아. 얘는 반드시 양수니까 곱은 양수인 상태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k가 2루트 2보다 크나 같아 되네요. 헛웃음이 나옵니까?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죠? 예. 네.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문제집 풀 때도 이렇게 하지 마. 짜증나게. 이제 야 원래 수학에 순서가 어딨어? 원래 수학 순서 같은 거 없어. 알았니? 예. 네. 그래서 나는 공수원 투가 부족해서 대수를 못하겠다. 개 같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수학이라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영역을 찾아서 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다 알면 뒤에 게 쉽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4번을 보죠. 2차 정사각형열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35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이거를 A, B, C, D 잡아서 하시는 건 보통 올바른 해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통이라는 건 그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2차 정사각형의 성분을 잡아서 하는 걸 최대한 배제하시는 게 일단 좋아요.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얘를 사용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제곱이 우리는 이거라는 걸 아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a제곱 1, 2는 a, 2, 3이라고 보고 a제곱 대신에 저걸 막 넣어서 뭔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중요한 건 a35를 구하는 게 핵심이잖아. a를 구하는 게 핵심이 아니야. 그러면 a35의 모양을 만들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섞어가지고 자 우리는 a35 얘를 만들고 싶거든. 근데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만들 텐데 A12가 2, 3이다. 이게 있으니까 1, 2를 쓸 수 있거든? 그럼 1, 2를 찢어보자. 여기를 2하고 3으로 하고 여기를 1하고 2로 찢을 수 있잖아.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덧셈을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찢었어. 그러면 A1, 2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건데 A2, 3이 문제인 거잖아. 근데 A2, 3은 A제곱 1, 2라며. 그럼 얘를 A제곱 1, 2 더하기 A1, 2라고 봐도 되는 거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1, 2라고 봐도 되는 거네. 근데 A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네. A제곱 더하기 A는 4, 2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4, 2, 1, 2 하고 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4하고 8이네요. 그래서 성분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처음 배우면 아씨 저런 게 뭔 수학이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퍼즐을 맞추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미적분투의 정적분 가시면 똑같이 또 퍼즐 맞추는 게 나와요. 예, 모양을 잘 보고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예, 그런 느낌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행위를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싶었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성분을 쓰는 건데 약간 내가 졌다. 내가 졌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씨, 밥을 안 시켰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7번을 볼까요? 2차 정사각형열 A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기억은 저 식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니까 참이겠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각자가 영행열로 보는 게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냥 얘를 A-2로 묶는 건데 뭐 문제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0이라는 건 참이야. 그런다고 해서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게 행렬의 입장인 거지. 0인자의 존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기억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니은부터가 문제예요. 니은부터가 문제인데 니은은 구조가 보이지 않나? a 제곱 a-2를 순서도 못 바꾸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런 거거든? 맞잖아. 그럼 얘가 나올 거 아니냐? 얘는 얘라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 그런데 또 얘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이네. 이해하시죠? 네, 방정식 푸는 거 안 돼요. 교환하는 거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어이씨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말고 더 있어요? 그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이걸 잠깐 기억하는 거. 작업 기억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잠깐 기억해서 풀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기억도 훈련하면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디귿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건 사실상 a 세제곱 마이너스 a인 건데 얘를 가지고 a-2b 얘를 가지고 이 모양을 아니 니은을 이용하자. 니은을 이용해 보면 얘가 이런 얘기니까 a 제곱 a-2라고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얘한테 왼쪽에 a를 그냥 곱한 거예요. 그럼 얘가 a-2 b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죠? 예. 그러면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잠깐만 a 제곱 마이너스 모양이 약간 다르네. 똑같지가 않네. 저게 a제곱 마이너스인데 a제곱 a2 a제곱 마이너스 a2
이거를 얘로 연결하면 되지 않나? 얘 맞다고 했으니까 a-2 b제곱 맞지? 그리고 아니 얘도 연결을 하더라도 저거랑 어떻게 연결하냐고. 뭘까? 티켓이 안 되네. a 제곱 a-2 일단 이것은 식 정리 다시 해볼까요? 그냥 저게 모양이 안 나오거든. a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저 A 제곱 마이너스 2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는 풀어요. 뭐라고요? 저 A 제곱 마이너스 2는 아니 풀 수 있어요. 풀면 뭐 달라지나? 풀어볼까? 그럼 기억 쓰면은 영역을 나오고.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푸는 건 할 수 있거든요. a 마이너스 1을 줄게요. 그러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좌변을 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저거 누를 수 있죠. 그러면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는 같다고 볼 수 없거든? 이제 그 교환이 안 되니까. 파란색 밑줄 쳐진 게 음. 그냥 교환 법칙에 성립한다니까. 풀어볼까? 밑줄 찾은 게 교환법칙에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오른쪽은 B가 아닌데? A가 아닌데 B인데?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는 건 가능한데 여기를 교환할 수가 있냐고. 그죠? A 교환이 가능해야 저게 참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 조금 더 다시 볼게요. 제가 좀 좋은 생각이 안 나니까. 알았죠? 내가 디귿 보기를 미리 풀 때 잘못 읽어서 잘못 풀어놨거든 지금. 그래서 조금 다시 볼게요. 그거 먼저 보고 2차 정사각형열 AB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자. 기억은 원래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끄면 되죠. 영인자의 존재 때문에 방정식 푸는 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A가 영행열이 아니더라도 A-B가 영행열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니은은 얘가 영행열이고 A, B가 2다. 얘는 의미가 있어요. 곱이 2다. 얘를 사용해서 그리고 곱이 단위행열이면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BA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면 BA, A-B 이게 0이죠. 그러면 A-B가 0이어서 이거는 A는 B다. 이렇게 얻으면 돼요. 별 문제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디귿을 보죠. 디귿은 A 제곱 얘를 써야 되니까 그냥 A 세제곱을 하죠. 이렇게 써도 되죠. 처음에 나와 있는 거 A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어차피 우변 영행이라서 변화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a 제곱이 얘는 a 세제곱이 2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얘를 인수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냥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도 돼요? a-2를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그냥 곱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영행열이다니까 a 세제곱 2예요. 예. 그러면 얘가 2니까 a 세제곱이 2니까 똑같이 얘가 영행열이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도 참이에요. 얘도 참이고. 됐죠? 그리고 12번 갈게요. 행렬 ABCD가 다음을 만족할 때 AD-BC의 모든 값은 얘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행렬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2차 항등 시간을 쓸 수 있죠. 항상 성립하는 식. 걔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유일하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걔가 유일할 때는 언제 유일하냐면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닐 때만 유일합니다.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이면 유일하지가 않아요. 두 개가 가능해 사실. 그런 내용을 모르나? 여튼 그렇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라면 얘를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이게 나오잖아. 이게 나오잖아요. 얘랑 얘랑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얘랑 얘랑 일치하니까 이때 AD-BC는 그냥 3이 되겠죠. 그런데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식에 직접 넣어봐요. 넣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 2 이게 0이다 라고 써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실수니까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K는 2하고 3이에요. 그죠? 예. 두 개 이상 가능하다고 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럼 실제로 AD-BC가 될 수 있는 건 K가 1이라는 건 A가 뭐라는 얘기예요? 1, 0, 1, 0, 0, 1이라는 얘기잖아. 1이야. 그리고 3이라는 건 3, 0, 0, 3이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9야. 그래서 1도 되고 9도 돼요. 근데 3도 되죠. 얘가 13입니다. 그러니까 단위행렬의 실수배이면 왜 저게 유일하지 않냐가 이미 보여지잖아요. 단위행렬의 실수배이면 저거랑 안 같아도 돼요. AD-BC가 이미 뭐가 안 돼요? 3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이면 이 식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이 식을 주죠. 그럼 케일리 해밀턴을 쓰면 걔랑 원래 같아요. 보통은 언제 안 같다고?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이면 안 같습니다. 예, 안 같다는 거 지금 확인이 되죠? 안 같구나 이렇게. 예. 그거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14번을 보죠. 이게 뭐 하나만 알려줄게. 니네한테는 주로 이런 형태로 나올 건데 이 주대각선을 제외한 나머지의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2차 정사각형렬에서 여기에서 1이 아닌 어떤 값이 있어. 사실 1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0이 아닌 어떤 값이 있어. 그럼 얘 거듭제곱은 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 n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 말 무슨 말이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된다. 예. 실제로 여기가 1, 1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0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똑같아. 밖에서 똑같다. 얘를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조르단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쟤 때문에 행렬의 거듭제곱이 쟤의 영향을 받아서 막 바뀝니다. 쟤가 주도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듭제곱을 수행을 해보면 쟤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하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를 보는 겁니다. A제곱을 진짜 수행해볼까요? 뭐가 나와요? 1,
0이에요? 1, 2에 0, 뭐 나온다고? 1, n 더하기 1 나오지 않아? n 더하기 1 아니냐? 내가 잘못 생각하냐? 아 2n이다 2n 그리고 여긴 0이고 여긴 1이죠 그죠? 이렇게 n이 바뀌는 형태의 거듭제곱이 나온다고요 세제곱 해볼까? 뭐 나와요? 얘한테 짜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뭐 나와? 1 3n 0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a의 m제곱은 1mn 0 1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냐? 모든 성분의 합이냐? 그러면 mn이 그냥 98인 거죠 얘가 2 곱하기 7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m의 개수는 그냥 98의 약수의 개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하기 이전부터 아재랑 관련된 시계 형태로 저기만 바뀐다 이걸 알면 좋다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겠지? 그리고 거듭제곱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1로 유지하라는 경향은 보입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상수배가 막 커지거든 물론 그렇게 낼 수도 있지 그런 문제들도 실제 있긴 해 그런데 잘 안 내려고 하지 예, 그렇게 보면 되고 15번을 볼게요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도 사실상 뭐냐면 A의 거듭제곱의 규칙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 보이지 않니? 그지? 그래 보인다 주기성을 찾으려면 실제로 거듭제곱을 해봐야 되잖아요 안 해보고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이제 제곱 같은 경우에는 케일리 해밀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니기 때문에 케일리 해밀턴 정도 2차식은 쟤하고 일치할 거거든 이해하죠?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제곱하지 말고 a제곱 하고 얼마냐? 더하기 a 맞아요? 예. 그리고 더하기 2네요 이게 0이니까 a2가 마이너스 1이고 b2도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죠 괜찮은 거 같죠? 예. 그리고 a 세제곱도 이것 때문에 2라는 걸 알 수 있네 a 마이너스 2 곱하면 되니까 그지? 예. 그러면 a3가 0이고 b3는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a 4제곱은 a인 걸 알잖아요 어차피 2 나왔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a4가 그러면 1이고 b4가 얼마예요? 0입니다 이미 죽이 나온 거 아닌가? 그죠? 물어보는 거는 a랑 b를 다 물어보네 마일이니까 마일 0 1 1 0 이거 어차피 로테이션 아니야 이미 A 나왔으니까 이거 3개 가지고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A20 더하기 B20은 2부터 시작한 거니까 19번째 거라고 보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첫 번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A30, B30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29번째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거니까 0, 1이어서 1이 되겠네 이해됐지? 그리고 10, 20, 30은 얘 보고 하면 되는데 9번째 거가 뭐냐면 1이잖아요 그죠? 20은 몇 번째 거? 19번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30은 29번째 거 그럼 두 번째 거죠 0이네요 이해되시 친구들? 이해되잖아 근데 사실은 A를 알기 때문에 A는 그냥 A지 A의 1제곱은 그냥 A잖아 그래서 이게 1이고 B1은 0이다 해서 이렇게 주기로 돌려도 돼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한 줄 더 쓰기 싫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씩 깎아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왜냐면
앞부분은 물어보지 않잖아. 뒷부분 물어보잖아. 그죠? 그래서 불편하시면 그냥 첫 번째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이거는 그냥 니네가 이해해서 쓰는 건 아니고 있잖아.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우는 거야. 뭘 알려줄 거냐면, 왜냐면 이걸 이해시키려면 선형대 수학에 꽤 복잡한 내용이 필요해. 알았지? 알았니? 이 행렬 있잖아. 이 행렬의 행렬식 1이거든. 행렬식 1이잖아. 행렬식 1이잖아. 행렬식 1 아니야? 행렬식이 뭔지 모르는 거야? AD-BC. 아, 미안해. 나 안 알려줬니? AD-BC가 행렬식이거든요? 행렬식 1이잖아. 행렬식이 1이네. 주대각선의 성분의 합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주기 3입니다. 1이면 주기 6이에요. 이거 사실 복소수의 거듭제곱 연산과 관련이 있는데, 이걸 니네한테 가르치려면 진짜 대학 수학에 영향을 많이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주대각선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걸 보고, 아, 이거 세제곱하면, 그러니까 주기가 3이니까 4제곱하면 자기 자신 나오겠다 라는 걸 미리도 알 수 있어요. 안 곱해보고 알 수 있다고. 그냥 기억해서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17번 볼게요. 어느 대학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왜 문제를 만드는 거냐면, 행렬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행렬을 처음 배우면 애들이 아이씨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괴롭힌다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 그런데 행렬을 사용해 보면 생각보다 편리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냥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수학 영역의 등급 X고 국어는 Y일 때 X, Y를 다음 등식에 대입하여 얻은 PQ를 환산 점수를 낸다. 등급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낸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고. 근데 이건 뭐 딱히 편리할 게 없는 상황이네. 짜증나네. 봐봐요. 주어진 정보를 보면 9, 7 왜냐면 1등급하고 3등급이니까 맞잖아. 그지? 예, 1등급하고 3등급이고 이걸로 이용해서 얻은 환산 점수가 PQ의 합이니까 얘 환산 점수는 9A 더하기 B 그리고 7C 더하기 D인데 이 환산 점수가 116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A, B, C, D 똑같아요. 자, B의 경우에는 등급이 3, 1이니까 3등급? 아, C가 나와 있구나. C, 2죠. 그러면 88이에요. 예. 그러면 8A 더하기 B 그리고 8C 더하기 D 이게 지금 110점이다 이런 얘기고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냐면 B 거니까 A, B, C, D 하고 얘는 7구죠. 예. 그래서 7A 더하기 B 더하기 9C 더하기 D 이건 얼마냐? 그냥 이게 질문인 거거든.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런 형태는 연립방정식을 A 더하기 B랑 C 더하기를 한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면 10 얘로 하지 말고 얘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요. 얘의 점수를 그냥 B라고 해요. 식을 좀 편하게 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6A 더하기 B 16C 더하기 D 이게 116 더하기 B인 걸 알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 B예요. B의 환산 점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데 얘를 이때 이용하면 얘가 뭐다? 220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104다. 이렇게.
물론 연방 풀어가지고 A 더하기 B가 얼마고 C 더하기 D가 얼마고 해서 해도 돼. 짜증나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렇게 풀면 짜증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식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좋습니다. 넘어가죠. 그리고 20번을 볼게요. 새 행렬 ABC에 대해서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건 곱셈이 정의될 조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일단 얘가 정의된다고 하는데 얘가 정의된다는 건 얘 모양이 덧셈이 정의될 조건이네요. 그죠? 예. B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3 곱하기 2 행렬이다 라는 걸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연산이 정의되는 걸 골라라. B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일단 정의가 된다는 얘기잖아. A, B, C가 일단 정의가 되니까 A, B도 정의가 되겠죠. 근데 B의 모양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B의 모양은 지금 뭐냐면 3 곱하기 2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A의 행의 개수는 반드시 몇 개야 되냐? 3개여야 되지. 열의 개수 3개야 되고. 일단 열의 개수가 먼저 3개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3 곱하기로 끝났다는 거. 이 시작 3이 뭐냐면 A 행의 개수거든요. 숫자가 똑같아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봐봐. 이 ABC라는 행렬이 3 곱하기 2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3은 맨 앞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예요. 원래 곱셈이 그래요. 두 개 곱해보면 앞 행렬의 행의 개수랑 뒷 행렬의 열의 개수를 조합을 하는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지거든. 연산의 결과가. 이해하겠니? 그래서 A는 일단 3 곱하기로 시작을 해. 그런데 B가 3 곱하기 2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A의 열의 개수도 3이어야 돼. 그래야만 곱셈을 정의할 수 있어. A와 B의 곱셈을.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C는 그럼 C는 뭐부터 보는 거야? 그러니까 2라는 거 먼저 보는 거지. 저게 2로 끝났잖아. 마지막에 끝나는 거의 개수는 C의 열의 개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B, C 곱셈이 정의돼야 되잖아요. 그럼 앞 행렬의 열의 개수랑 뒷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얘 2로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문제가 좀 어렵구나 이 책이. 그죠?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알고 보는 겁니다. A는 3 곱하기 3, B는 3 곱하기 2, C는 2 곱하기 2여서 얘를 곱하면 결국은 3 곱하기 2가 나왔던 거죠. 그럼 BA가 가능하냐? 안 되죠. 왜냐면 B의 열의 개수는 2개고 A의 행의 개수는 3개이기 때문이죠. 네. CB는 가능하냐? 안 됩니다. C의 열의 개수 2개고 B의 행의 개수 3개이기 때문이에요. 같아야만 정의할 수 있죠. A 제곱은 정사각이니까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정사각이 아니면 거듭적으로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죠. 가능하지 않겠지 실제로는. 열의 개수랑 행의 개수 다르면. 그러니까 그냥 곱셈이 정의될 조건 물은 게 맞고요. 곱셈이 정의될 조건은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것만 적어드릴게요. 앞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뒷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행렬의 곱셈이 정의됩니다. 그냥 이것만 안 잊으시면 어쩌다 한번 나와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21번 보죠.
A의 I행 JR 성분 AIJ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정사각 행렬을 구하시오. 주 대각 성분의 행렬은 다 0이래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주 대각선의 대칭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0, x, y라고 잡았으면 주 대각은 다 0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x야.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y야. 그러면 여기 z 잡아서 또 대칭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말하는 행렬이 이런 형태의 3 곱하기 3 행렬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냥 그렇게 정의하는 거고, 모든 성분은 정수이고 제곱의 합이 4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단 얘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 2해야 되잖아. 이게 2이려면 하나는 0이어야지 뭐 정수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은 어떤 꼴이냐면 1, 1, 0 이런 꼴인데, 선생님 다른 게 0일 수도 있잖아요. 알아요. 3 곱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호 결정 2에 제곱해야 되죠. 그럼 12개 행렬이 가능하다. 이거는 행렬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행렬의 옷을 입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23번을 볼게요. A와 2차 정사각 행렬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더하기 B의 1행 2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가는 이 2차 정사각 행렬의 성분을 추측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랑 곱하잖아. 그러면 이 B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절대값은 갖고 부호 반대잖아. 그러니까 같은 열에 있는 성분은 절대값은 갖고 부호 반대다. 아니 부호 같으면 되겠네 얘는. 그지? 그냥 아예 값이 같으면 되죠. 그냥 B, B, C, C 이런 꼬라지다 라는 얘기죠. A를 썼으니까 B, B, C, C로 쓸게요. 그래서 가의 조건에서 B는 B, B, C, C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죠? 예. 네. 그리고 A와 B를 곱해보죠. 여기가 B 더하기 AB니까 이렇게 쓸 수 있냐? 맞는 친구들? 이렇게 쓰면 되지. 맞잖아? 응. 곱셈이 사실상 되게 편한 게 이렇게 되죠. 마치 상수배라는 것처럼. AB가 4B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3이어야겠네?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BA 곱해볼게. BA는 이렇게 편리하지 않을 거야. B를 A에다 곱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는 BA BA B 더하기 C죠. 야 너네 이거 불편하냐? 안 불편하지? 내가 일부러 니네 연습하라고 그 곱하는 행위를 안 붙여주고 있거든? 떨어진 상태에서 곱하는 거 연습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새끼가 맞겠지 하고 있으면 안 돼. 하고 있어야 돼. 아니 야 그럼 너 시험 보다 말고 저 행위 저 있으니까 옆에다 써놓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곱하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죠? 예. BA 또 곱해보면 B 더하기 C죠. 그리고 3B 더하기 C. A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죠? 얘가 5A다라는 얘기는 B 더하기 C가 5란 얘기지 뭐. 그죠? 예.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B 3 더하기 C라고 쓸게요. A 하니까 3 더하기 C 그리고 1 더하기 B 3 더하기 C예요. 그러면 얘 합 구하는 거니까 9예요. 그쵸? 야 니네 행렬 곱셈할 때 옆에서 붙이지 마. 그러니까 내가 단계적으로 얘기하잖아. 처음에 뭐 하지 말라 했어? 줄 긋지 말라 했지. 처음에 내가 줄 긋지 말라 했잖아. 고생이 풀 때 줄 긋지 말라 했지. 이제 붙이지 마.
알았어?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곱하는 거 연습해. 연습하면 되니까 그냥 하라고. 알았어? 바빠 죽겠는데 뭐 옆에 갖다 붙이고 다시 쓰고 있어. 자, 24번. 두 행렬에 대하여 다음 행렬 중 예의 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재밌네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를 적당히 거듭제곱해서 왼쪽에 하거나 오른쪽에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냥 x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x의 기능을 알려면 두 가지를 해보셔야 되죠. xa하고 ax 두 개를 해봐야 돼요. xa는 뭡니까? cd ab예요. 그러니까 x라는 행렬은 왼쪽에 곱하면 행과 열을 교환하는 효과를 내는 행렬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x를 오른쪽에 곱하면 어떤 효과를 냅니까? b. 그리고 뭐 곱하냐? a. 잘한다. d. c. 봐 되잖아, 그지? 되잖아. 옆에 안 붙여도 되잖아. 연습하면 다 돼. 알았지? 근데 이거를 누가 가이드를 안 잡으면 아무도 연습 안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다 옆에 붙여갖고 줄 긋고 있다고. 줄 안 그어도 할 수 있고 옆에 안 붙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얘의 효과는 뭡니까? 일열과 2열이 교환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곱하면 효과가 뭐냐면 1행, 2행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열과 2열을 교환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약간 단위행렬하고 비슷한 행렬잖아요. 그냥 주대각선을 거꾸로 보는 건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 행렬을 좀 기억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냐? 근데 뭘로 교환하는 건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무튼 얘는 뭐 교환하는 애다 정도만 기억해놔도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저 행렬을 교환을 해서 만들 수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실제 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냥 한번 교환해서 한번 다시 교환하면 되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2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안 되지 않아요? BC가 찢어졌잖아. 그제 2번이 안 돼요. 못 만듭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오히려 행과 열을 교환해서 A를 만들 수 있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이거 교환하면 A 만들 수 있잖아. 위아래 교환하면. 맞아요? 이거 좌우 교환하면 A 만들 수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거 위아래 교환한 다음에 좌우 교환하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2번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행렬이 그런 기능을 하는 행렬이니까 이 행렬에 대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고, 근데 기억 안 날 겁니다. 저도 잘 안 나요. 예. 저런 게 있다 정도는 기억이 나지. 한 문제만 더 보자. 2차 정사각 행렬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에 만족하는 실수 XY 합을 구하세요. 이것도 성분을 안 쓰고 가보고 싶은 거지. 성분을 안 쓰고 가보고 싶으면 주어진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느낌이 오네. 맞니? 아니 3이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근데 A 더하기 3이가 하필 여기 있잖아. 이런 거 우연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할 건데 어차피 얘는 단위행렬이니까 XY를 사실상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이제 XY가 A4-2다라는 얘기니까 A4-2를 뭘로 만들 거냐? A-2를 마이너스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수변이 교환이 되니까.
괜찮은 거 같니?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사잖아. 그러니까 마이 8 되겠네. 그래서 합은 6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A 플러스 B, 그러니까 A, B, C, D 성분을 잡아버리면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자꾸 낭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분을 안 잡고 문제를 푼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연습을 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보여줘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차피 또 못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분을 안 잡고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강한 의지를 갖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다음 시간 할게요. 야 다음 주에 나 시험 한번 빼줄게. 이거 빨리 끝내버리려고. 알았지?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